덴마크 같은 경우에 1960년대, 70년대를 보면 99%가 수입 에너지에 의존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은 크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1973년 이제 석유 파동이 전 세계를 이제 일으켰고, 세계를 이제 크게 강타를 했고 새로운 방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석유에 굉장히 의존적이어서 석유로 인해서 사회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1973년 이제 그때쯤에 정부가 매주 일요일마다 아예 차량을 못하게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경찰차가 도로에서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순찰하는 차예요. 그리고 주유 시설에 가도 석유를 이제 공급받을 수가 없어서 사실 그 당시에 덴마크나 그 이외의 많은 국가들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은 말도 못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경종이 울린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석유를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 국민들이 이제 많이 논의를 하게 되고 시민들도 논의를 당연히 그러니까 시민 조직도 굉장히 이제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한 방향은 이제 원자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양자역학이 사실은 원자력의 기본적인 이제 토대가 되는 학문이죠. 그래서 그 양자역학의 고전인 뭐 예를 들면 그 아인슈타인이 있고, 양자역학의 하나의 큰 학파 이름이 코펜하겐 학파예요. 양자역학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 조류가 학문의 조류가 그 코펜하겐 학파라고 있었고, 핵 이제 분열을 처음 시도해서 성공했던 것도 덴마크였고, 1970년대에 이제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핵 관련된 연구 시설을 지은 곳도 덴마크예요. 그만큼 덴마크는 이제 핵 발전에,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이미 학문적인 기초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었던 상황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그럼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제 상업화시키고 원자력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대체해보자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뭐 3마일 사건이 미국에서 터졌고, 또 때마침 이제 인근 국가인 이제 스웨덴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시민들이 반핵 운동이 활발하게 퍼지게 됩니다. 활발하게 퍼지게 되면서 덴마크 시민들도 영향을 받고, 덴마크 시민들이 아주 거침없이 반핵 운동을 하게 돼요. 반핵 운동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 의견들이 당연히 국회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의 국회에서의 결정은 결국 원자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그럼 다른 방향은 뭐였지? 재생에너지를 한번 시도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985년에 원자력을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과 동시에 풍력 에너지 용량을 100메가와트로 처음 확대 시범을 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100메가와트면 생각보다 이렇게 뭐 지금의 스케일로 보면 큰 것 같진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육상 풍력의 경우 100메가와트 단독 시설이 없어요. 그 정도로 100메가와트가 작은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 1985년대 이후로 계속 100메가와트, 200메가와트 쭉쭉쭉 쌓이면서 이제 한 800~900메가와트 정도까지 이제 시도를 하게 되고요. 1991년에는 세계 최초로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요. 그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풍력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테지만, 당시에 이 태양광은 꼽아놓으면 서 있잖아요. 근데 풍력 발전기는 꼽아놓으면 계속 꼭 바람개비 같이 생겨있는 풍력 발전기가 계속 돌고, 블레이드가 돌고, 얘가 또 회전도 해요. 이렇게 바람을 찾아서. 이게 계속 동체인 거예요. 근데 이 동체를 그 염분이 많고 파도가 치고 넘어지면 그냥 바닷속으로 수장돼 바다에다 넣는다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거의 이 도라이 수준으로 이렇게 취급이 됐었어요. 근데 여튼 4.9메가와트를 그 당시에 1991년도에 꼽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누구냐? 바로 지금 현재 덴마크의 오스테드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는 지금 전 세계의 해상풍력 단지 개발소로서는 1위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풍력 발전기를 꼽았던, 그 풍력 발전기를 생산해서 꼽았던 그 회사는 지멘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사실 원래 보너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게 나중에 지멘스가 되는데, 그 회사 역시 해상풍력 업계에서는 지금 1위인 풍력 발전기가 됩니다. 이게 최초라고 하는 그 분야가 좀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이미 원자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업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카르텔을 형성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하고의 그 싸움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원자력 또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또는 석탄으로 번지지는 않았고요. 또 더불어서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그럼 석탄 발전이 가지고 있는 카르텔은 어떻게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경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덴마크에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석탄 발전소를 그냥 운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육상 풍력을 새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훨씬 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석탄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수지타산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로 그냥 그 카르텔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석탄 발전이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싸게끔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 계산과 이제 공식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나중에 질문이 들어오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덴마크는 이제 1985년부터 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달려서 지금 현재 2018년 덴마크 에너지 믹스를 보면 에너지 전체의 한 33%가 재생에너지예요. 이제 에너지 전체의 스케일과 전력 전체의 스케일은 다릅니다. 전력은 이제 전기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로 얼마나 전력을 생산하느냐인 거고, 전체 에너지, 그러니까 뭐 수송 분야가 될 수도 있고 열 분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전부 다 나열했을 때 재생에너지가 33%라는 거고, 다음 장에 보시면 그럼 전력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가 약 70%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50% 정도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좋은 날이 있어요. 바람이 좋은 날은 140%까지 생산이 돼요. 그러면 이제 100% 이상이 생산이 되고 나면 그것들을 이제 주변국에 그 그리드망이 이제 같이 공유되는 게 있어서 이제 주변국에 판매를 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의 3020 에너지 이행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30년까지 이제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에너지의 20%가 아니에요. 전력 사용의 20%예요. 우리나라에서 전력이 약 에너지의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을 때 실제 전체 총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바는 약 5%.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를 재생에너지로 바꿔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스케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력의 약 7%, 8%를 많이 봤을 때 8%를 재생에너지로 하니까 전체 에너지 스케일로 봤을 때는 1% 남짓인 거예요. 1.2%? 그러면 에너지 총량의 5%를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바꾼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것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부를 일인가? 별로 높지 않은 수치인 거예요. OECD 어느 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근데 이 높지 않은 수치로 수많은 이 정쟁이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인 거고, 미디어에서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되면 우리의 이제 뭐 산업 경쟁력을 잃는다, 경제 체제의 성장을 막게 되는 이제 큰 걸림돌이 된다, 우리 사회가 어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주류 학자들은 보통 뭐라 해야 되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보통 그에 수반되는 에너지, 물, 이산화탄소들이 같이 다 성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에 수반되는 에너지 양이라든지 총량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물의 양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980년대에 대비해서 실질 GDP는 이제 2015년 대비 한 70% 실질 GDP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소비는 8%가 줄었고요. 이산화탄소 배출 38%가 줄었고 물 소비는 40%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덴마크에서 어찌 보면 물 소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동시에 경제 상승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증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